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자님들. 김윤식입니다. 돌아왔어요. 네. 청년들은 왜 교회 안 밖에서 연애하기 힘들까? 오늘 주제인데요. 여러분, 연애 궁금하십니까? 궁금하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깊고 깊게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출연했고, 다행히, 일자리를 잃지 않은, 네, 윤진영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에서 일하고 있는 김하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자은입니다. 네. 권소희라고 합니다. 예, 소희님. 저는 백종원입니다. 오늘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진행. 그럼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청년들은 왜 연애하기가 힘들까? 첫 번째로 주제가 교회 공동체 vs 연애라는 주제예요. 사연을 한번 조금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 청년부 리더와 감정이 생겨서 몇 번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교회 여성과도 비슷하게 교제를 했다고 해요. 이제 저는 교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예, 안타까운 사연 잘 들었고요. 근데 많이 생략돼 있어가지고 사연이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상상을 하셔도 되고 얘기를 첨언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교회 청년부 리더와 감정이 생겨서 이게 정말 둘이 같이 있었던 감정이다.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교회라는 곳 자체가 기본적으로 약간 소개하는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되게 네. 티피컬한데, 이게 세 가족부에서 많이 생기는 일이에요. 아, 이렇게까지 나한테 잘해주다니, 오, 이거를, 이렇게 뭔가 네. 나한테 설마? 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그 훈련이나 그런 개념들이 교회에 많이 부재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사람과의 나의 거리감과 간격을 제각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는 이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여기서도 이 데이트가 정말 데이트였는지도 좀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 네. 아니, 둘이 같이 밥 먹고 그게 데이트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두 사람이 관계의 간격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어림짐작하지 않는 거. 호감이 있고 좋은 느낌이 받았다면 상대방도 그런지 그걸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해. 이거는 여기 뒤에 이제 흑막이 없다는 거죠. 흑막이 없다. 흑막이 없다는 거. 이게 어두운 기운이 없다는 거 전제를 했을 때의 얘기 버전이에요. 버전. 왜냐면 이런 버전도 많이 일어나니까. 저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흑막이 없는 버전이 많거든요. 그 친구는 다른 사람에게도 다 그렇게 해요. 애민단한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해주는 친구인데 그렇게 느껴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리더가 3달 사이에 한 5번 고백 받았나?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안 친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친절한 타입. 그런데 그게 이제 나한테 잘해주나? 감정 있나? 해가지고 막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을 하는 것도 저한테 물어봐요. 고백을 해도 될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옛날에 러브 액츄얼리 유행했을 때 이렇게 한 장씩 넘기면서 이러지 마. 너무 전에 집 앞에 가서 그런 걸 해도 돼. 집 앞에서 하지 마. 집 앞에서 하지 마. 유행이었어요. 그 시절에 약간 유행했어요. 러브 액츄얼리는 이제는 유행처럼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리더니까 친구야 한번 자제를 해보면 어떨까? 다시 생각해보고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너의 마음의 속도와 저 친구의 마음의 속도가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말을 안 듣더라고요. 궁금한 게 아까 진영님도 그렇고 지금 종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나는 데이트라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 밥 먹은 거야. 종원님도 그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알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알아가는 뭐 여러분들의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있을까? 노하우는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나는 너에게 지금 어떤 것 이상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근데 너도 그러하냐. 이걸 유추하거나 연계 풀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교회 안에 다양한 파괴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물어볼 때도 당연히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물어봐야겠죠. 그러니까 아까 그 러브 액츄얼리는 진짜 폭력이야. 그걸 그냥 명치를 때리는 거고 나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러지 말고 이런 감정을 내가 느끼고 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그걸 물어보는 게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 중요한 건 노라고 하면 노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오해했거나 아니었구나 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면 되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말하는 걸 주저하거나 조심스러워하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결국에는 말을 해야 돼요. 답답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을 하세요.
저는 고백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직한 게 방법이다. 정직한 게 방법이죠. 근데 이 사람은 네. 갑자기 그 사람을 피했다 그랬잖아요. 아하. 그거는 이제 뭔가 꿍꿍이랄까? 아니면 뭔가 이렇게 느낀 거지. 뭐를 이게 버전을 자꾸 살을 제가 붙이게 되는데, 네네네. 이 사연을 일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연을 주시면 너무 죄송해요. 네. 죄송한데, 네. 피하는 것도 저는 이 친구가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 친구가 나를 좀 그렇게 그렇게 느끼고 있구나. 대면에서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거리감을 줘야겠다. 제가 다음 리더든 그런 친구 되게 많았거든요. 어쩔 수 없이.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피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나한테 고백할까 봐 PS 거가. 고백 공격이다. 제 칭찬네 오늘. 왜 그거가 네. 저는 나중에 알고 본 다른 교회 여성과도 비슷한 주제를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흑막인 경우를 너무 많이 봐요. 오케이. 흑막이- 흑막 버전 이제 흑막 버전 들어봅시다. 흑막 네. 버전. 네. 어떤 경우를 겪으셨나요? 이제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하는가를 일단 먼저 봐요. 근데 뭐 그럴 수 있어. 근데 나한테 뭔가 특별히 다른 식으로 대한다거나 선물 공세를 한다거나 하면은 이제 오해를 할 수는 있잖아. 아하. 그때 물어보겠죠. 혹시 나한테 뭐 마음이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응하면은 그러고 사겨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문이 걔랑도 이제 떠보고 쟤한테도 떠보고 이렇게 다녔던 거예요. 근데 여자인 친구들은 다 서로 얘기를 하니까 소문이 돌 수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은 조금 어떻게 하셨는지 그런 흑막에 나타났을 때 교회 내에서 쟤는 뭔가 이상하다 이런 사람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알려야죠. 이제 그건 알려야죠. 공동체에서 좀 믿을 만한 리더 한 두세 명과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럼요. 진짜요? 대책회의를 해서 이런 모습을 봤는데 너 혹시 어떻게 생각하냐? 나도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친구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좋을지를 이야기를 해서 뭐 너의 그런 행동이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러니까 너가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건 알겠지만 조금 조심했으면 좋겠다. 네가 진심이 아니라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궁금한 건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혹하는지 그 공동체에서 이런 거 있으면 주의하세요 이런 느낌으로. 예를 들면 점심을 따로 같이 먹기로 했다거나 아니면 토요일에 공강 때 뭐 어디 또 같이 놀러 가자고 한다거나 그런 사적인 1대1 만남을 잡는 거죠. 그러면 그럴 수 있잖아요. 지내다 보면 그럴 수 네네. 있지만 그게 이제 너도 나도일 경우에는 그게 이제 드러났을 경우에는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약간 파생되는 질문인데 교회 안에서 유사 연애 같은 게 좀 많을 것 같더라고요. 많죠. 엄청. 네, 엄청 많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공정을 약간 터치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사례들을 혹시 보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보여요. 음. 유사 연애를 하는 느낌이 현아님이 얘기한 것처럼 어느 임계를 넘어가면 누군가 찾아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피드백을 듣고 있다. 내가 리더지만 사실은 모두에게 친절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러다가 누군가 또 진지한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전체에 물을 흐리거나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는 거다라는 피드백이 받으면 정말로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피드백을 줬을 때 자제하거나 바뀌어요. 그러면 너가 정말 마음에 드는 건 누구냐? 그 사람에게만 조금 확실하게 하고 유사연애를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즐기시면 안 됩니다. FA 시장에 나와 있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 때 그게 공동체에 혼란을 주고 있는지 안 주고 있는지 내가 어느 정도 흠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자기 점검을 많이 해봐야 된다. 정직한 마음의 표현과 표현해준 마음을 존중해주는 것이 모든 시작의 근본. 근데 저는 이 썸을 탔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썸을 탈 때, 교회 밖에 썸을 탈 때는 그냥 물어보는 것 같아. 나는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너 어때? 이렇게. 근데 교회 안에서 뭔가 내가 데이트를 몇 번 했다. 난 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너는 어때? 이거는 못 물어볼 것 같아. 이유가 있나요? 약간 교회 느낌이 비는가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일단 다 소문이 날 것 같고. 소문이 날 것 같아서. 이 리더를 잘 믿지 못하겠고, 내 스스로가. 그리고, 아니라고 했을 때 뭔가 그 어색해지는 분위기가 생기면 내가 이 교회 공동체에 존속하기 힘들죠. 그러면 약간 교회 내에서 그런 행사 같은 거를 하면 어때요? 고백데이 약간 해서. 야, 나 그거 했다가 정말 대박하게 다 했더라고. 아니, 내가 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했다가 네. 대체 세계 파괴적인 일이 일어났던 데를 알고 있거든. 진짜로? 네. 오. 이날만큼은 마음껏 표현하고 노고를 받더라도 상처받지 말자고 시작했는데 모두가 상처받고 몇 명만 살아나는.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 어장이었어. 이게 딱
이게 딱 수면에 올라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교회는 고백 대회는 절대 하면 안 돼요. 고백 튀는 사역자 여러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셨죠? 절대 하면 안 돼요. 실제 해본 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하면 여러분이 다 아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럼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좀 따로 불러내서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좀 교회에서 그러면 따로 불러야지. 다 같이 예배 끝나고 축복 보다가 왜냐면 광고 시간에 좀 광고 좀 해달라고. 우리들이 교제하기 시작했다고 네. 얘기했는데 다음날 목회자가 광고 시간 광고를 해주는 경우도 있죠. 착하다. 시작했다고. 너무 그건 되지 않아요? 대박이죠. 네. 전 듣다 보니까 생각이 든 건데 네. 연애는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그 둘만의 사적인 관계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인정해주지 않고 자꾸 공동체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래. 아. 그래. 나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공동체의 예를 것으로 들어 만든다? 얘기했어요. 응. 그 예를 들면 무조건 중간에 간사님이 있어야 되는. 뭐냐면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A한테 관심이 생겼어. 그러면 이거를 무조건 간사님한테 얘기를 하고 간사님이 그 A에게 얘기를 할 수 있게끔 해서 뭐랄까 A랑 나랑 둘이서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나중에 굉장히 비난받을 일이고 네. 이제 정죄받고 회개해야 하는 일인 거지. 중간에 늘 간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감정을 교환하고 허락을 받고 간사님 인증제도네요. 약간 그런 거. 헛국이야. 교회가 아니잖아. 지켜주기 위한 너를 보호하기 위한 거고 네. 동시에 이제 공동체도 너무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중간에 이렇게 해주는 건 기도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서 거죠.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제도에서 만약에 간사님이 그 형제나 자매한테 관심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었죠. 네. 있죠. 네. 이거 제가 아는 사례는 네. 포기시키는 거죠. 훌륭하게. 내가 관심 A한테 안 되는데 그런 네. 경우가 있죠. 이거 진짜 뻑국이네요. 그거는. 알을 밀어내는 거네. 말을 해야 되나? 내가 연애를 하고 있다고. 저희 공동체는 마지막 주체 세 가족의 언제나 이 꼭지를 얘기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사실은 연애나 또 결혼의 목적을 갖고 공동체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전 이상하거나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의 룰은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의 동의나 뭐 조언이나 이런 거 요구할 필요가 없다. 당사자들 간에 건강한 상호 동의가 있다면 얼마든지 만나면 해도 좋다.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사역자를 찾아가서 결국 얘기하고 사역자 같이 성경 공부하고 이런 뭐야? 아니 진짜로 그런 경우가 너무 그런 경우 많아. 있어. 나도 찾았을 때 우리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얘기할 때 되게 죄인이에요. 맞아.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이랬어야 되는데 친구랑 그래서 이러고 있었어. 죽여주시옵소서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죄가 아니지. 아니,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특수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를 조금 더 헤아려주면 좋겠고, 공동체는 연애의 스타트 단계에서 공동체가 어떤 의사결정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연애를 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호해줄 수 있을까? 들려오는 가십들이나 이런 얘기들 어떻게 안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교회에서 연애를 시작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참 많거든요.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못 견디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제3자의 입장에서 쟤네의 연애를 재단하거나 판단해줄 관리인으로서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언제나 가십을 많이 얘기하죠. 이러면은 공동체가 연애에 개입할 자격이 없다. 목회자나 건의직들도 왜 굳이 거기 끼어서 스스로의 판단과 에너지와 우리 청년들이 다 연애할 때마다 저를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상상만 해도 엔터 끔찍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청년들이 연애할 때 알아서 해라.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그 전제는 아까 말했듯이 건강한 성인으로서의 책임의식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사은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연 2번. 안녕하세요. 전 교회에서 남자친구와 2년 동안 사귀다가 최근에 헤어졌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건데 매번 예배 때마다 마주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옮겨야 할까요? 아니면 시간이 해결해 줄까요? 아주 마음에 아프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회 옮길까 말까 이겁니다. 네. 저는 안 옮겨요. 이유가? 저는 헤어질 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뭐 어떤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뭐 우리의 사귄 시간을 정리를 한다고 해서 저는 근데 같은 공동체 안에서 교제를 한 게 아니어도 늘 그런 식으로 헤어졌기 때문에 굳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픈 건 내가 처리해야 될 감정의 문제고 관계는 문제될 게 없다. 조용하게 거리를 둔다. 그죠? 사귀는 사이가 아니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 상대는 굉장히 교회에서 막 인싸야. 체양팀도 하고, 막 인싸인데 나는 막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 그러면 약간 소외되는, 이런 게 또 생기면, 뭐 굳이 여기 남아있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 것 같긴 해. 상대가 교회 안에서 약간 좀 인싸거나 잘 나간다. 그쵸. 이러면은 좀 소외감 생길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찬양 인도자다. 맨날 봐야 된다. 그치. 이러면. 막 쟤는 괜찮네? 아니면 교회에서 생활을 잘하네? 근데 나는 소속감이 엄청 있거나 친밀감이 있거나 교회가 아니면 안 돼. 이게 아닌 사람은 이런 힘든 마음을 가지고 굳이 남아있을 필요를 못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저도 이제 약간 좀 비슷하게 생각을 했는데 요 헤어지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어떻게 헤어졌는데? 네, 어떻게 헤어졌느냐가 진짜 중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정말 나쁘게 헤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네, 이렇게 헤어지면 내장 나가니까 이러지 말아라. 이런 것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난 무조건 환승을. 편해. 나 일지. 환승 이별. 환승이면 레퓨테이션 끝난 거죠. 저번 주에 헤어졌어요. A라는 사람이 헤어졌는데 이번 주에 B라는 사람이 되게 천사처럼 보여가지고 바로 고백을 했더니 사귀게 됐어. 승승. 아니, 숫자가 많아요, 교회는. 숫자가 진짜 많아. 그래서 그런 일 있으면, 오마이갓. 이게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정황상 네. 겹친다, 겹치지 않는다에 나의 감이 있지만 확인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이미 시작한 관계니까 이렇게 조언해 줘요. 공개 연애를 하지 마라. 오랫동안. 이거는 너를 보호하는 길이기도 하고, 너가 지금 만나는 사람 보호하는 길이기도 네. 하고, 너랑 헤어진 사람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다. 음. 자칫 그런 것들이 너무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게 노력하는 과정이 서로에게 좋다. 그 환승 연애를 한 걸 알았어요. 그럼 주변에서는 좀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한승연 했고요. 멜로시 하신데? 뭔가 도장 찍어주나요? 너는 그런 게 있구나. 한승연의 한 것 자체를 축하해주는 문화여서는 안 되겠죠. 그냥 그 사람의 관계를 축복을 해줄 수 있잖아. 새롭게 만난 사람과. 한승연을 하기 전까지 축하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제일 명쾌한 답이네. 뭐 더 네. 사주고 붙일 게 없습니다. 네, 환승연애 축복받는다. 이제 아까는 우리가 스타트를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마무리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네. 요 끝에서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감정의 온도가 너무 다르다는. 쌍방에 우리 둘 다 마음이 식었어. 이제 굳이 연애를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상태로 이별하기는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죠. 분명히 한쪽이 먼저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정했을 거고 내가 남아야 될 거 옮겨야 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것이 불편하고 힘들고 감정이나 이게 상처가 많이 있는 결국 헤어진 건 헤어진 거고 그래서 두 사람과 남기로 했으면 저는 그때부터 그 공동체에 영향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당사자들도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 간의 연애 사이에서 있었던 일은 두 사람만 알아야 되는 일이에요. 더 이상 가십을 만들지 않는 노력도 필요하고 공동체 사람들은 이렇게 모임할 때 저 두 사람이 같이 있는 거에 대한 에너지나 관심들을 너무 주지 않는 게 두 사람 배려하는 거겠다. 그래야 둘 다 남아있을 수 있어. 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부모님들 때문에 헤어지거나. 네, 약간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 공동체를 떠나는 사례들 꽤 많이 있죠.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잖아요. 연애만 하고 있고 난 결혼할 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부모님 너 안 돼. 그런 사례를 보셨는지. 그건 제가 리더라면 그 부모님을 이 교육기관에 보내야 돼. 맞아, 이제 그거는 자식과의 독립이 필요한 상태다. 너무 건강하지 못한 관계. 그러니까 이걸 아는데 그걸 또 넘어서기도 쉽지 않은. 사실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약간 그 어른들일 가능성이 그래요? 그 어른들이 보시나요? 어르신들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내 자식이 연애를 해,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제 마음에 안 들어. 연애 돌이켜보자. 나는 부모님 마음에 드는 연애만 했는데. 개입하시는 분이라면 그 관계에 변화를 요구하시는 분이라면 모두에게 너무 많은 부담과 엔트로피를 지우는 부모님은 기뻐하고 좋아했으면 좋겠어. 내 애가 연애를 하는 녀석이었다니 재구실을 하는 녀석이었구나. 너무 귀하고 좋다. 그거는 결국 극복해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부모님이 원가족의 세계관에서 빠져나와야만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건데 개입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되고 있으면 너 절대로 연애도 쉽지 않아. 이제 다음 번으로 넘어갈게요. 사연 3번이 있는데 포인님께서 읽어주실 수가 있을까요? 서로의 가치관 차이가 점점 부각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 이제
자, 우리는 같이 광화문에 가자 했는데, 이제, 한쪽은 이제 피부과나 축제를 가고, 한쪽은 이제 태극기 부대 이렇게 가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치적인 색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애초에 안 만났지. 맞아. 아니, 만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그래가지고. 그 서로가 이해하는 부분이라면 그래요. 서로 합의가 됐다면 지금 그것도 궁금해요. 이제, 정말 못 만날 것 같다. 이러는 사상의 차이가 있으세요? 저는 친한 포괄적인 부분 별로 상관없는데 본인이 성장한 공동체의 수혜가 다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오늘도 역시 반하고 계시는. 나 진짜, 어떤 결정적인 부분에서의 일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건 전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너무 괴롭다. 제가 믿는 하나님이랑 현아님이 믿는 하나님, 자은님이 믿는, 첫님이 믿는 하나님이랑 같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자겠어요. 저는 이제 누군가 이제 다가와서 신앙적 결이 너무 안 맞고 이렇게 얘기할 때 같은 공동체에서 세례를 받고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같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 결국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걸 하나로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다름을 얼마나 버티고 존중해주고 견딜 수 있는가의 역할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그게 신앙의 힘이지. 그리고 이 하나로 만들겠다는 사람들의 마음의 입장은 같이 중간 단계를 만들고 새로운 것을 도전해보자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춰줬으면 좋겠다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걸 빨리 받아들이는 게 답니다. 많은 경우 이게 핑계의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 다른 부분에서 느껴지는 세계관도 다르고 많은데 그걸 이제 보기 좋은 말로 하나님 핑계를 대는 것이. 혹시 배우자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별로 안 해봤습니다. 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네. 잘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일수록 좋다. 구체적일수록 좋다. 그런 얘기도. 실제로 내가 예를 들어 20개를 놓고 기도했는데 정말 한 19개 들어주셨다. 막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 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게 약간 좀 효험이요? 효과가 있는지. 계속 말로 구체적으로 되새기고 하면 그런 사람은 찾게 되지. 거기에 같이 있다고 볼 수 있잖아. 계속 이제 기도를 하면서 자기 전에. 자기생활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그런 사람 만나는 거다. 그럴 수도 있겠다. 정확히 말하면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리스트업을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교의 본원적 의미의 기도라고 한다면 그 기도를 하면서 현타가 와야 되고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도 될 만한 좋은 사람이 내가 맞나? 라는 고민을 하게 되고 배우자 기도가 비결하게 되는 결국 나는 이런 배우자를 귀엽고 만나고야 말겠어가 아니라 내는 배우자로서 누군가 같이 살 만한 자세와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를 대부분 기도로 가야지 좋은 배우자 기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리스트만 계속 갖고 있는 건 주문이지, 주문. 배우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하라 그래하면 열릴 것이다. 뭐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네가 한 얘기를 듣고서 일단 받아 하고서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는 권사님이랑 같이 사는 장로님을 보세요. 아니구나.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뭐를 구하는 건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지 않았거든요. 배우자기도. 저런 평화롭고 좋은 가정을 구하는 거라고 해요. 그럼 평화롭고 좋은 가정의 상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전 잘 그려지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말하는 좋은 가정은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만든 정상가족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이 정상가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잘하는 가족도 정상가족이 아니었고 솔직히 말하면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든 잘 가려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잘 돌아가는 핵가족, 정상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전시하기 되게 좋은 공간으로 자꾸 변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작동하지 않는 공간이 되는 게 더 맞겠다. 배우자에게도 솔직히 말하면 내 마음을 보면 이상하게 그리스도인의 표현으로 그냥 옮긴 것일 뿐이라고 생각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가족이라는 개념도 허상일 뿐이고 이런 가족이 이상적이다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좋은 가정이지만 그 가정에도 딜레마와 고민과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화목하고 좋을지라도. 그러니까 좋은 이상향의 가족들을 우리 마음속에 빨리 내려놓는 게 낫겠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가정에서 살지 않아. 그리고 이제 결혼에 대한 신앙적, 사회적 압박 요걸로 가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